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거주 한 채는 남기시겠다고요? 제발요. 지금은 그 한 채마저도 파셔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아파트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말씀드려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엔 혀를 끌끌 차던 분들 뿐이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좀 실감이 나시죠? 게다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절대 넣지 말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제 말 듣고 안 넣으신 분들은 미분양의 지옥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사실상 돈을 버신 거나 다름없죠. 이렇듯 논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아파트 시장을 이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우선 현재 신도시 아파트들의 실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집값 폭등의 대장주였던 위례, 광교, 동탄 신도시의 경우 적게는 2억에서 3억부터 7억 이상까지 폭락하고 있죠. 특히 동탄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주변 부동산 업자들을 압박해 가격을 담합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참 부동산 업자들이 무슨 죄라고. 추태도 이런 추태가 없는데요. 뭐 사실 불패라고 불리던 저 서울의 강남, 송파마저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신도시들이야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더 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현재 대한민국의 집값은 말도 안 되는 거품이고 이 거품은 얼마 안 가 꺼질 테니 얼른 파시라고요. 투자의 기본은 행동력. 행동이 굼뜨면 굼뜰수록 여러분의 소중한 돈만 날아간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다주택자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 집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금리는 끝도 없이 오르고 매매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수직낙하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갭 투자한 다주택자들이 버틸 재간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곧 전세제도 자체가 아예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전세가 사라지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받을까요? 네, 평범하고 선량한 전세입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전세대출까지 해서 그냥 한번 편히 살아보려고 한 죄밖에 없는데 졸지에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른들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던 전세 사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2030 분들은 이런 전세 사기의 개념조차 잘 모릅니다. 왜냐? 최근 몇 년 동안은 전세가가 엄청 올랐으니까요. 전세가가 날마다 고공행진, 승승장구인데 그 누가 전세가 사라질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왠지 저는 그래서 더더욱 집값이 한번 난리가 나겠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지하면 용감하다 라고 하죠.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세가 떨어질 거라는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고 그렇다 보니 아무나 갭 투자를 겁없이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런 무지한 투자가 결국 무책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께 징징거려서 결혼할 때 집 사라고 돈을 받아냈는데 그걸로 아파트 갭 투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평생 부모님이 읽어놓은 돈까지 순식간에 다 날려먹은 거죠. 이게 무슨 불효일까요? 진짜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넋놓고 오르기만 마냥 기다리실 건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아파트 당분간 절대 안 오릅니다. 아니, 계속 떨어집니다. 얼른 낮춰서라도 파시고 손절치셔서 자금을 재빨리 회수하셔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대로 가다간 정말 모든 자금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와중에 자칭 부동산 전문가들이 상급지로 올라탈 기회라고 호도하고 있는 거 많이 봤는데요.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업자들 말은 고지곧대로 믿으면 큰 코 다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래저래 망해가는 일본의 경제 상황을 비슷한 모양새로 따라가게 될 텐데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일본처럼 집이 더 이상 투자 수단이 아니게 되면 대체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한국도 노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전체적인 인구수는 꾸준히 감소세에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고령화, 인구 감소 속도라면 최악의 경우 부동산 사이클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네요. 물론 저도 이런 최악의 사태를 바라진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다시 사이클이 오길 소망합니다. 진짜 아파트가 이대로 영영 무너져 내린다면 회복이 불가능한 역대급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빚져서 집 사라고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부채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돌이켜보면 아파트는 이제 끝났다 하던 분들 정말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자기 실거주 한 채가 진리인 양 너도 나도 아파트 투기를 하게 된 건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전세가율이 대부분 70% 정도라고 하죠. 그럼 나중에 만약 전세가 소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전세 보증금이 1억에서 2억 선이라고 볼 때 적어도 5억에서 6억 정도는 유동성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아, 그래도 전세 사실 거라고요? 갭 투자한 집주인이 과연 전세금이나 줄 수 있을까요? 어디 불안해서 맘 편히 지낼 수나 있을까요? 거기에 전세대출 이자까지 내야 하는데요. 자, 이제 인정하시고 행동하실 때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걱정돼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많이 낮춰서라도 급급매로 얼른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난리 납니다. 집이야 지금 당장에 욕심을 버리고 나중에 아파트 미분양 났을 때 할인 분양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집값이 반토막 아니 그 이상 날 텐데 지금 파시고 나중에 다시 사시면 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진실만을 전달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만 들으셔도 가지고 계신 돈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버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릴 거라 확신합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제가 일전에 올린 영상에 LTV를 질문하시면서 LTV가 잘 관리되어서 괜찮다는 댓글을 달았던 분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 미국마저 이미 DSR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연봉 이상은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시죠. 무직자한테까지 돈을 마구 빌려주었습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와 지금이 거의 판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리먼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대로 가면 은행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입니다. 아예 더 나아가 뱅크런까지도 대비하셔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시국에 아파트라니요. 사면 되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생각을 고치셨다면, 개선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여러분께선 또 한 스텝 나아가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찐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길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욱 유익한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